공략주 시간으로 넘어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종목 하나하나 열어보기 전에 AS부터 하나씩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 바로 비보존 제약입니다. 그때 당시 펜타닐 관련주로 말씀을 주시면서 7,000원 선에서 매수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벌써 8,000원 초입까지 올라왔습니다. 가격 전략에 있어서 변동사항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그대로 갈까요? 예, 일단 아까 좀 전에 제가 언급해드렸듯이 관세 정책을 초반부터 때릴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걸 2월 1일로 유보를 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관세 타겟의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국입니다. 자, 중국에 관련해서 관세 이벤트가 좀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날짜가 원래는 이제 취임 당일 오늘이나 어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2월 1일로 미뤄졌다는 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의 악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호재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재료가 2월 1일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슈가 끝난다 그러면 오늘 새로운 이슈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관세 이슈가 2월 1일로 미뤄지면서 기대감 때문에도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 정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딱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아침에 말씀드리면서 우리 그 앵커님께서 물어보셨다시피 접근은 어디가 좋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7,000원 이하가 맞다. 왜냐하면 세로뉴스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신약에 대해서 기대감이 아닌 임상이 아닌 상용화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7,000원 이하에서는 버텨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게 7,000원 밑에 내려가자마자 하루 만에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10%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8,000원대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제가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그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게 아마 9,000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9,000원 매물대 여러분들 차트 보시다시피 어렵지 않아 보이죠. 사실 이번에 그 중국과 관련해서 이 관세 정책 자체가 좀 약하게 나온다 그러면 9,000원 제가 잡은 거고요. 만약에 예상보다 세게 나온다 그러면 10,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선이다 판단이 되고요. 9,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10%, 만약에 10,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래도 20%.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과 관련해서 펜타닐 관련해서 수입 중지 요거에 요런 행정명령을 내려버린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더 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오남용하는 게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상용화, 국내에서 식약처의 허가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용 허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거에 관련해서 실적이 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까지도 진출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열리게 되면 추가적인 모멘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그 관세 정책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9,000원까지 1차 목표가 보고 그다음에 거래량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모멘텀 그리고 리딩 그러니까 추가적인 여러분들 코멘트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황금맥 VIP 이쪽 좀 관심 가져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께서는요. 딜사이트 S의 황금맥 마스터 직접 검색을 하시거나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참고하시면 영상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전략 끌고 가보도록 하고요. 그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HD 현대 마린엔진 가져와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26,500원 그 이하에서 또는 현재가 매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는 28,250원, 300원 그 라인에서 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데 바로 이날 차익 실현을 해야 하는 날인 건지 그때 당시에 손절가 24,000원, 목표가 29,500원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도 그대로 갈까요? 예,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귀해요,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살려고 노력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 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주식의 기본은 이겁니다. 주식을 낮게 사서 남들한테 비싸게 팔아야지 내 수익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관심 가질 때 빨간색일 때, 그러니까 캔들이 빨간 불일 때 관심을 가져요. 다시 말하면 올라갈 때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서 좀 더 비싸게 파시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게 어려워요. 근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 사실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수익이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 거의 2배, 3배까지도 더 커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공부만 조금만 하신다 그러면요. 이렇게 캔들이 음봉이 떠질 때 마이너스를 할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심리를 좀 갖는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가를 말씀드렸던 게 27,500원이었어요. 그래서 27,500원 밑으로 분명히 내려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도 좀 좋더라고요. 한 2, 3일 정도 거의 일주일 정도 매수가를 줬습니다. 근데 제가 HD 현대마린 엔진을 왜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수주량을 보면 조선 국내에서 미국에서 발주를 하면 국내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지금 중국이 싸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서는 만들 수도 없어요. 만들 수 있는 독이라고 하거든요. 그 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쪽에 발주가 많이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조선주들이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중국의 주도권 뺏기는 거 아니야? 미국 것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에서 조선을 수주를 받건 한국에서 수주를 받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아무리 배를 열심히 만들어도요. 배 본체는 지들이 만들 수는 있어도 엔진은 못 만들어요.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 만드는 엔진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거를 한번 배에 장착을 하게 되면 20년에서 30년 써야 돼요. 앞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은 검증된 엔진만 써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엔진과 관련해서 지금 이 규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해사기구에서. 자, 그것 때문에 엔진은 검증된 것만 쓰고 있는데 이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생산 제품의 거의 80%를 중국에 수출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된 많은 제품을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주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이 기업은 실적적으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독후 개수에 상관없이 뭐 지금 수주를 더 받을 수 있건 없건 상관없이 누가 받건 상관없이 이 기업은 조선의 이 발주가 많아지면 질수록 이 기업은 계속 수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도 계속 수주가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계속 수주가 나오고 있고 그것도 친환경 엔진 관련해서 수주가 계속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으로 계속 호황이 날 수 있다. 슈퍼 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들어가도 좋다. 이거 마이너스일 때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매수가 맞습니다. 항상 주가라는 건요. 이격이 벌어지면 이평선에 붙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아마 뭐 50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 요거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평선이란 게 뭐예요? 주가의 평균이잖아요. 모든 지표는요. 평균에 회귀했다가 다시 벌어졌다가 다시 회귀했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 5일선 위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5일선하고 11선 사이에 들어올 수 있어요. 게다가 이번 주에는 설 명절 직전이잖아요. 자금 유입이 잘 안 되는 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5일선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매수 준비하셨다가 조금 더 내려오면 사는 것도 괜찮다. 오히려 제가 29,500원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사실 너무 작아요. 근데 거기에 매물대가 있어서 제가 차트 한번 보시면 3만 원이라는 라운드 가격이 있어서 제가 거기다 잡아놓은 것뿐이지 29,500원 넘어가게 되면요 제가 목표가를 위로 업사이드를 또 해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4만 원, 5만 원까지도 충분히 흐름만 타면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라운드 피그 가격을 넘어선다 그러면은 목표가 재설정하고요. 그리고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기회만 준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5일선 같은 경우에는 27,800원이네요. 자, 28,000 밑에서 준비 좀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보다는 한 템포 눌러줄 때 이때 기회를 한번 이용해 보자. 이번 주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네. 내일 목요일, 금요일 명절 전 이틀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좀 활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를 잘 탄다라고 한다면 4만 원 또는 그 이상인 5만 원까지도 내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우선 1차 목표가였던 29,500원까지는 최대한 홀딩하는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8,000원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눌림 매수하는 접근도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포인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전진건설로 보시네요. 아까 개장 특징주 말씀하실 때 살짝 언급 주시기도 하셨는데 목표가가 그때 당시 45,000원, 손절가 34,000원이었고요. 2차 목표가까지도 안타깝게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면 조금은 확실하게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애교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혹시 가격 전략에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1차 목표가 45,000원 넘고 지금 45,000원 근처잖아요. 1차 목표가 근처잖아요. 제가 그때 그래서 손절가를 아마 올려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매수가 위로 여러분들 손절가를 올려드려서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저하고 처음에 같이 하셨던 분들은 이 종목으로 이제는 손해를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매수가 위로 이미 한참 올라와 있어서 게다가 1차 목표가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손절가를 제가 아마 제 기억에 39,000원인가 이렇게 올려드렸을 거예요. 오늘 지금 뭐 체크가 안 돼 있는데 39,000원 올려가게 되면 여러분들 매수했던 가격보다 한참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매수한 가격이 여러분들 35,000원이었어요. 근데 35,000원에 매수했는데 익절가를 39,000원 올리면 거기서 매도를 해도 10% 이상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 종목을 여러분들 손실을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따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39,000원을 이제 익절가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릴 테니까 39,000원 익절가 기억 꼭 하시고요.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자, 다음 상승은 어디? 5만 원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틀 전에 49,800원까지 갔습니다. 네. 그때도 갔던 이슈가 뭐냐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그 당시에는 당선자였죠. 당선자한테 나 휴전 준비 다 돼 있어. 나한테 오더 한번 우리 한번 만나자. 그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튀어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 행정명령 이벤트 거의 다 끝나가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좀 해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중단한다 얘기 나오면 분명히 휴전 얘기가 분명히 나오기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여기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종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기업은요 로봇 기업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 전 세계 펌프카 여러분들 집 지을 때 보면 펌프카 많이 쓰잖아요. 특히 고층 건물을 올릴 때 사람이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밑에서 레미콘이 오면 레미콘에서 빼는 그 레미콘 차에서 뺀 레미콘을 위로 올려주는 차가 바로 펌프카거든요. 그 전 세계 이 기업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입니다. 1위 기업은 독일인데요. 독일은 아시겠지만 유럽 기업입니다. 유럽은 생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상하게 오래 걸려요. 근데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빨라요. 뭘 만드는데 엄청 빠릅니다. 근데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미국의 SOC 늘어나고 있죠. 중동도 지금 뭐 재건 이슈 좀 점점 좀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점점 더 커진다 그러면은 이 펌프카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 그 수요를 속도에 맞게 맞춰줄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독일 기업보다도 전진건설 로봇 전 세계 2위 기업인 이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물론 기대감도 있겠지만 실적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익절가 39,000원 이탈이 없다 그러면 일단 5만 원까지 보시고요. 5만 원 돌파하면 그 위까지도 제가 보기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으로 갈 것이고 거기다가 트럼프 이슈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슈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충분히 상승 가능하니까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오늘까지는 제가 목표가 다시 한번 5만 원 도전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리고 매물대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만 터진다 그러면 이번 주에도 가능하고 안 된다 그러면 설 이후에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슈가 끝난 다음에는 한 번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요거 매매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5만 원 목표가 다시 한번 가지야 우리 화이팅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기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파이팅 할까요? 5만 원 네. 가자 이렇게. 가자. 예. 5만 원 가자. 네, 다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5만 원에 손절가 라인은 끌어올려서 익절가로 가져가겠습니다. 39,000원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AS 받아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새로운 종목들도 하나하나씩 받아가 볼게요.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우선 첫 번째로 T-로보틱스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공략주들 사이에서 로봇 관련주를 두 종목을 가져와 주셨네요. 네. 일단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관련 수혜주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류 로봇하고 웨어러블 로봇, 의료용 로봇까지 이렇게 다 섭렵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80% 생산의 70%를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70% 수출 중에 약 80%가 다 미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A사 전 세계에서 아마 1위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 이 회사에서도 A사라고만 하지 어떤 기업이라고 말은 안 해요. 저는 그냥 예측을 하건데 어프라임 머티리얼즈 즉 반도체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1위 반도체 장비 부품사라 그러면 전 생각나는 게 거기밖에 없는데 혹시라도 제가 틀렸다 그러면은 여기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고요. 아마 맞을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퍼스트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특히 얼마 전에 현대차에서
그동안 보조금을 받던 현대차 3종이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중국 부품을 일부 썼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 보조금 받던 현대차가 보조금에서 제외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이런 산업이 다른 쪽으로도 이런 이슈가 이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국에서 부품을 받던 기업들 다들 다른 나라에서 받아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이런 부품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뭐 이스라엘이나 한국 몇 개 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중국을 제외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수혜가 입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피지컬 AI라 그래가지고 로봇 산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관세 정책 나오게 되면 이 기업도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올라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제 거래량이 튀어오르면서 1차로 어제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보면은 이 종목이 어제 상승을 전혀 훼손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자,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0,000원대 이상에서 지금 수급을 계속 소화를 해주면서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매물대 12,000원대 소화를 해준다 그러면은 14,000원, 15,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모멘텀도 너무 좋아요.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 그런 이슈도 좀 있고 최근에 엔비디아의 로봇 투자, 엔비디아 이러다가 엔비디아 쪽에 부품도 납부하지 않나 이런 기대감도 이건 기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사실은 아니니까 네. 그런 기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중이 높은 로봇 관련주들 여러분들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도 좋잖아요. 이게 반도체 물류, 그러니까 반도체 여러분 웨이퍼가 굉장히 큽니다. 그걸 사람이 옮기게 되면 지문도 나고 굉장히 안 좋아요. 게다가 사람이 돌아다니면 먼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클린룸 이런 데는 로봇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쓰이는 AMR이라고 그래갖고 자율주행 물류 로봇도 만드는 게 바로 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그걸 만들어서 이미 미국의 조인트 벤처, GM 조인트 벤처에 이미 납품한 경력도 있고요. 그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레퍼런스를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짜리 충분히 매력적이다. 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작년에 거의 4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얼마예요? 어제까지 9,000원이었습니다. 오늘 조금 올라와서 10,000원 됐는데요. 4만 원에서 10,000원까지 내려갔다. 4분의 1 토막 났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고요. 자, 이번에 트럼프 관련해서 트럼프 관세 이슈가 좀 더 높아진다 그러면 일단 1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서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난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종목에 대해서 좋은 점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단점도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기업이 아직 재무제표가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재무제표가 아직 예쁘진 않기 때문에 그거 리스크는 조금 있다. 왜? 좀 있으면 이번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회계 시즌이잖아요. 거기서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 이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돼서 제가 목표가를 12,000원까지만 잡아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며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잘 넘어간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판단이 되니까 요거는 매매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12,000원으로 가져가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라인은 9,000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를 만한 모멘텀들은 많고 또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서 선반영한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재무 건전성이 확실하게 잡혀있진 않다 보니까 실적을 보고 가는 전략도 어느 정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략수로 넘어가 볼까요? 뉴로메카 준비해 오셨네요. 네. 뉴로메카는 어떤 포인트 받아볼까요? 유로메카의 포인트는 로봇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로봇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로봇으로 보지 마시고요. 조선으로 보십시오. 자, 이 종목이 최근에 보면 주가가 바닥에서 18,000원대에서 갑자기 튀어올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로봇주가 거의 튀어오를 때가 아니었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18,000원대에서 작년 11월부터 갑자기 튀어올랐습니다.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그때 당선되자마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계엄 이슈가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당선되고 나서 이틀 후에 무슨 짓을 했냐면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나라에 전화를 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자, 우리나라 지금 만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게 바로 조선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유로메카를 조선 쪽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다른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 로봇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잖아요.
자,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강점이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데 강점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용접 관련해서 로봇 기술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 HD 현대 그룹 조선 기업들하고 협업을 맺어가지고 요 용접 로봇 관련해서 추가 수주가 좀 계속 나오고 있고 용접도 사람 대신에 굉장히 또 잘한다 그래. 처음에는 뭐 오류가 있어서 뭐 불량도 나고는 있지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한번 레퍼런스가 쌓이면 로봇은 소프트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는 이게 한번 들어갔다가 잊어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카피해서 계속 쓰면 되거든요. 이게 뭐 시행착오 계속 겪고 난 다음에. 근데 이렇게 되면 계속 이 기술 레벨이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유로메카의 용접 로봇이 상용화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 부족한 건데 이 인력을 커버하면서 산업도 늘릴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용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쪽은 한번 투자가 들어가면 규모 자체가 조단이잖아요. 자, 만약에 유로메카가 이쪽에 대해서 투자를 성공하고 요 용접 로봇에 대해서 모멘텀이 더 커진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좋단 말이죠. 지금 이 조선 도크를 못 늘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땅덩어리도 좋기도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크를 놀린다고 해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건데 만약에 이 로봇 이 시스템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관련해서 도크를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뭐 실적도 좋고 산업도 커지게 되고 일석이조잖아요. 그래서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조선 쪽에 지금 조정이 살짝 나오는데 피크아웃 우려로 오히려 이게 이 기술력이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산업 자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되고 그리고 조선이 제가 보기에는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덩달아서 유로메카도 지금 조정에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3만 원 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 그러면 오히려 추가적인 향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군함 늘리겠다 이번에 뭐 행정명령 바쁜 거 먼저 딱 끝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에 대해서 신경 쓴다 그러면은 조선주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로봇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종목들은 제가 조선주는 약간 무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로봇주는 되게 가볍거든요 올라갈 때 그럼 이런 종목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 활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21선에서 붙여서 21선 올라오고 있으니까 밑에서 한번 뭐 차트를 한번 체크해드리면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 빨간 선 있죠. 여기 21선이거든요. 보니까 다 올라왔네요. 와, 3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렇죠. 조금만 기다리면 터치하겠죠. 그거 한번 기다려보는 모멘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조선이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번 주 특히 수급적으로 약한 한 주잖아요. 이럴 땐 한번 기회다 싶어서 이거 빠지는 거를 우려하실 게 아니고 내가 밑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약간만 바꾸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고 21선 부근에서 거의 다 왔으니까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물량 모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매매 전략을 좀 짜드린다 그러면요. 31,000원 이하에서 뭐 21선에 최대한 붙여서 매수가 맞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7,000원 한참 밑에 있죠. 예,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손절가는 안전을 위해서 좀 선정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만약에 3만 원대 터치가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위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7,000원 목표가 잡고요. 거기 보면 매물대가 작년 1월, 2월에 만들었던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때 로봇 때문에 상승했는데 이번에는 상승 모멘텀이 조선과 로봇이에요. 당시에는 로봇 하나였잖아요. 이번에는 로봇 그리고 조선은 또 실적 재료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37,000원까지 간다 그러면 조정이 조금 나올 수는 있어도 돌파는 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당시에는 실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실적이 동반될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일단 목표가 37,000원 보시고요. 손절가 27,000원 잡고 매수는 21선에 최대한 붙여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핫한 키워드는 다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과 조선, 선박 용접 쪽으로 모멘텀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실적까지도 기대감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주로 가져가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31,000원 이하에서 매수 진입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 27,000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의 마지막 공략주인데요. 티웨이 항공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서 붉은 꽃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티웨이 네. 항공은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일단 티웨이 항공은 여러분들이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이 기업의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티웨이 항공만 보면 뭐 LCC 뭐 이거 성장도 없는데 저걸 뭐 이렇게 고민을 하냐 그리고 왜 이주를 하려고 그러냐 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는 이제 TA 항공만 보면 뭐 사실 볼 게 없습니다. 뭐 항공주 지금 뭐 4분기에는 호실적이 나올 것이고 1분기에는 좀 죽을 것이고 요 흐름대로 가는데 요거는 이제 이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2대 주주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기업의 지금 현재 1대 주주는 TA 홀딩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TA 홀딩스가 20% 넘게 급등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분이 최대 주주니까. 근데 1대 주주가 TA 홀딩스고요. 2대 주주가 대명 소노 시즌 그룹입니다. 저희 지분율이요 3%밖에 차이가 안 나요. 금액으로 따지면 100억에서 200억 사이예요. 근데 TA 항공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에서 7천억이거든요. 100억에서 200억만 더 있으면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분 경쟁이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TA 홀딩스가 먼저 반응을 했는데, 근데 이제 대명 소노 시즌이 왜 TA 항공에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느냐? 최근에 보면 대명 그룹이요. 해외 리조트를 계속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대명 리조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도 되지만 국내 리조트만 주목을 했는데 이제 해외로 뻗어나기 위해서 지금 현금도 약 3천억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현금 3천억이면 엄청나죠. 아까 제가 TA 항공에 경영권 가져오려면 200억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지분 이슈가 또 커질 수 있고, 게다가 지금 대명 소노 그룹은 해외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데, 국내는 뭐 자동차로 이동도 가능하고 기차 타고 이동도 가능한데 해외에 지사가 있으면 이걸 연결을 하는 게 시너지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결할 수 있는 그 노선 생각해보면 배하고 항공인데요. 항공이 가장 좋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TA 항공을 인수를 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대명 소노 시즌이 지금 항공주에 여러분들 지금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명그룹이 최근에 TA 항공만 지분 인수를 한 게 아니고 에어 프레미아라고 LCC 다른 것도 이렇게 인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2대 주주로 올라섰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둘 다 LCC인데 아니 LCC 항공 두 개 가져가면 뭐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숨겨진 게 좀 있습니다. 뭐냐? 에어 프레미아는요. 여기 동남아나 일본 여기 노선도 갖고 있지만 저기 북미 있죠. 그러니까 미국 그쪽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을 하나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근방에 이런 노선뿐만이 아니고 북미까지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대명그룹이 갖고 있는 리조트 확장성이 늘어나겠죠. 북미까지. 근데 이 TA 항공도 숨겨진 재료가 하나 있어요. 이 기업도 LCC잖아요. 그러면 동남아나 중국이나 일본 가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이 얼마 전에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합병을 하면서 유럽 노선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유럽 4개 노선을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이 TA 항공은 유럽 쪽에 LCC뿐만 아니고 유럽 쪽 노선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에어프레미아 거기 지분 갖고 있죠. 그리고 TA 항공 지분까지 합쳐지면 유럽, 동남아, 아시아 그리고 북미까지 싹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대한항공만 할 수 있는 전 세계 우리 국적사 그런 노선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명 그룹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명 그룹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갖고 있는 그런 국적기 노선을 다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굉장히 TA 항공의 지분이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지분 경쟁이 붙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TA 항공을 제가 여러분들 오늘 공략주로 한번 여러분들을 가져왔으니까요. 지금 TA 홀딩스가 22%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가게 된다면 그 영향을 받아서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정도 상승 정도 나왔는데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히스토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면 이 종목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현재 가격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지금 지분 이벤트를 생각한다 그러면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매매 전략은 현재가 3,450원 정도 매수가 맞고요. 손절가는 3,250원 그리고 목표가는 3,700원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3,700원 이상으로 보고요. 손절가는 3,250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웨이 항공까지 받아봤는데요. 오늘 다루지 않을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항공 쪽인데요. 세트랙아이도 어제 강하게 올라갔다가 오늘 또 다시 시초가부터 널뛰기를 하면서 올라갔는데,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10% 넘는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남은 거래일 동안 좀 우주항공 테마주 살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계속 일관적인데요. 오늘 튄 거는요, 말 한마디 때문에 튀었단 말이에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인을 화성에 보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이게 장중에 나왔는데 어제는 반응을 안 하다가 오늘 뒤늦게 좀 반응을 한 건데, 자, 그 이슈 때문에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10% 올라가는 게 한두 종목밖에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원전주도 아침에 보셨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AI 센터 늘린다 그러니까 아침에 원전주가 확 올라갔다가 지금 더 이상 못 올라가죠. 지금 시장의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명절 직전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지금 테마가 2개나 올랐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뭐 펜탄이나 이런 중국 관세 관련 종목들 아직 못 올랐잖아요. 그쪽을 보시는 게 낫지. 이미 오른 종목들은 지금 순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원전 들어갔죠. 지금 바로 우주항공 들어갔죠. 그다음 또 어딜까? 이걸 고민하셔야지. 이미 뜬 종목들 들어가시면 자금이 줄어드는데 이 종목들은 차익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잖아요. 모멘텀이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지금은 오히려 순환 테마를 좀 생각하시고요. 옳은 걸 쫓아가기보다는 이런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조선 아니면 이런 지분 경쟁 아니면 아까 펜타닐 이런 종목들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싸게 사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가져 나온 거니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셔도 오히려 그게 매매 전략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미 오른 종목은 좀 뒤늦게 따라가지 말자. 좀 고점에서 사지 말고 최대한 아래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전략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무릎이 대체 언제냐, 어디냐 이거잖아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딜사이트 S의 황금맥 마스터 검색을 하시거나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참고하셔서 최대한 높은 수익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 꾀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금맥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